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에 820억 원 규모의 전원 공급 장치를 추가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국제기구와 이터 한국사업단이 프랑스 카다라슈에서 이터 전원 공급 장치 2차 공급분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이터의 전원 공급 장치 1차 조달을 완료했으며 이터 사업 일정 변경에 따라 전원 공급 장치 증설이 필요해지면서 약 820억 원 규모의 전원 공급 장치를 추가로 수주했습니다. 이번 수주로 우리나라는 총 7년 6개월간의 일정에 따라 이터의 전원 공급 장치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터 전원 공급 장치는 48개의 초전도 코일에 전류를 공급하는 전력 변환 장치로 핵융합 에너지 발생을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 사업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의 실현 가능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최종 실증하기 위한 초대형 국제협력 R&D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2메가와트급 초대형 풍력발전기 블레이드를 국내 기술로 설계해 국제인증기관의 설계 인증을 국내 최초로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최신 인공지능 기법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공력 설계와 구조 설계를 통합한 초대형 블레이드 설계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레이드 설계 전 과정을 자동화한 소프트웨어도 적용해 기존 3, 4주 이상 걸리던 설계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로 풍력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화성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AI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AI 선도 기업들과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막식에 문을 연 것은 인간에 가장 가까운 로봇으로 평가받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입니다. 디지털 드로잉쇼로 이미지가 구현되자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 본격적인 화성 타겟이 AI 엑스포가 시작됩니다. 함께 화성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사람을 꼭 빼닮은 표정과 말투가 인상적인 아메카는 영국의 로봇 전문 기업이 지난 2022년 CES에서 처음 공개한 이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AI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AI를 활용해 행정과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미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화성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AI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0여 개 전시 부스엔 아마존, SK매직, 현대차 등 국내외 AI 선도 기업들과 화성시 내 30여 개의 스타트업이 총 출동해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체험객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자 다관절 로봇이 빨간색 공룡알을 정확하게 골라냅니다. 3D 비전과 딥러닝 기술을 융합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카메라에 연동된 AI 기반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특정 색상을 누르면 로봇이 딥러닝으로 학습한 색상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로봇공학자 데니송 UCLA 교수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 AI 전문가들의 특강과 정책 토론회 등 소통의 장을 넓힌 것도 이번 엑스포의 특징입니다. 화성시는 대회 기간 투자 유치 설명회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화성 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유통망 진출을 도울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암 진단과 치료, 면역 반응 유도를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기능성 나노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인 나노물질은 단일 원소로 구성돼 한 가지의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이번에 개발한 물질은 금과 철의 물성을 이용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한 게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 사이에 철을 넣은 삼중층 형태로 설계돼 종양 부위에 자석을 대면 철의 자성을 이용해 나노물질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원리입니다. 또 광음향 영상 기능이 탑재돼 종양의 위치와 물질의 전달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고 암세포가 재발할 때 경고 신호를 내보내는 등 면역 반응 유도 효과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운동 중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근골격 노화를 억제하는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 양용열 책임연구원과 전남대 김낙성 교수 공동연구팀은 근육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CLC-F1이 근육과 뼈의 노화를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CLC-F1이 젊은 층에서는 단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증가하는 반면 노년층에서는 장기간 운동하거나 단백질을 직접 주사해야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CLC-F1이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높이고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분화를 촉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고가도로 경사로가 무너지는 등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은 장마철 대비가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고가도로 진입 경사로 옆면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부서진 콘크리트와 철근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장맛비에 흙이 밀리면서 도로가 붕괴한 겁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누수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기존 시설들의 피해가 난 건데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곳에서는 긴장감이 더합니다. 전북 전주와 김제를 잇는 도로 확장 공사 현장. 도로 바로 옆 수십 미터 높이의 바위와 흙더미가 방수포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곧 장마철 들어오는데 경사 급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지나가는 저 운전자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도로 옆 안전펜스는 바위에 밀려 혹시 쓰러질까 아슬아슬합니다. 언뜻 봐도 수십 미터 높이의 흙더미들이 도로 옆에 쌓여 있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가 내리면 흙이 유실되면서 이 도로 위로 커다란 돌덩이들이 떨어질 위험성도 커 보입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배수로 구축과 안전성 검사를 마쳤고 흙 유실이나 낙석 피해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일부 물새 구간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구멍을 뚫고 물을 빼야겠다. 이제 그 작업기까지 세워놓은 상태죠, 이거요. 아예 조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사면에 대한 검사를 했고. 또 다른 공사 현장. 토사와 안반이 드러나 있고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낙석이나 토사 유출을 막을 안전 펜스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기철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좀 여러 군데가 좀 보이더라고요. 본격적인 장마철이 아직 안 왔는데 이제 오기 전에 그런 안전시설물이나 그다음에 우기 대비하는 시설물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요즘 요청할 지금 계획에 있어요. 나름 안전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종잡을 수 없는 폭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올해는 그냥 장마가 아니라 극한 호우를 염두에 둔 더 세심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올여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호우 예비특보만 발령돼도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탐방로 통제 시엔 입구에 설치된 재해 문자 전광판에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출입을 막는 난간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공단은 국립공원 내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915곳과 계곡, 해수욕장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144곳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대피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특수산악구조대 52명 등 269명 규모의 전문 구조 인력도 운용할 계획입니다. 충북 충주와 음성에서 과수 화상병이 추가로 발생해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와 음성에 있는 과수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전국 101개 농가에서 발생해 피해 면적은 39.9헥타르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5개 농가 18.98헥타르가 충북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의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매몰 작업과 함께 인근 과원에 대한 정밀 예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새싹 채소에 미네랄 처리수를 뿌려 키우면 기능성 물질 함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싹 추출물과 산삼 배양근 등을 활용한 신물질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원통형 재배기에 담긴 새싹 채소 종자에 미네랄 처리수를 뿌립니다. 실내 농장 내부는 새싹 채소가 자라기 좋은 온도와 습도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분석 결과
미네랄 처리수를 활용해 키운 브로콜리 새싹에서 기능성 물질 함량이 일반 브로콜리보다 50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바이오 미네랄 복합체도 다량 포함됐습니다. 한 벤처기업은 수확한 새싹 채소를 50도에서 나흘 동안 저온 건조한 다음 추출기로 기능성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새싹 채소는 다양한 그 기능성 물질이 풍부한데 이것을 건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저온으로 그 진공 추출을 해서 각종 음료나 내지는 식품의 첨가물로 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최근에는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과 산삼 배양근, 천마 등을 합성한 새로운 신물질도 개발돼 주목됩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연구팀은 동물 실험 결과 이물질을 투여한 군에서 인지장애 개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길을 잘 찾아간다든지 동물 실험에서 행동적인 효과가 탁월한 걸 확인했었고, 농진청은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면역 조절이나 혈당 조절 같은 그런 기능성을 함께 밝혀낼 예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소재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새싹 채소의 기능성 강화 기술 개발이 건강식품 관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가 AI 추경 예산을 집행하고 신설된 AI 미래기획 수석을 임명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 기술 개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력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인데요. 대한민국 AI 기술의 현 주소는 어디에 와 있는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AI 기술의 현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글로벌 선도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AI 기술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고 또 우수한 IT 인프라, 그리고 또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죠. 최근에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발표한 2025년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 국가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선도 그룹인 미국과 중국이 워낙 압도적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AI 강국 탑3 진입을 목표로 기술 개발 그리고 필요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 정부가 AI를 우리 경제 산업 구조 전환과 또 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국가 전략으로 이렇게 보고 5년간 약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지금 이미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AI 도입이나 활용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기업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선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이 지금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이제 자료를 좀 발표낸 게 있는데요. 예. 국내 기업 10곳 중에서 4곳이 실제 기술을 AI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좀 자세히 보면 대기업이 65%, 또 중소기업이 한 31% 정도 이 정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꽤 도입률이 높다, 아니 상당히 높다로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개의 대표 사례로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AI 검사나 예측 장비를 통해서 불량률도 낮추고 생산성도 최대 20% 이상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또 유통 분야에서 살펴보면 쿠팡이나 네이버 이쪽에서 보면 이 물류 최적화를 AI를 이용을 해서 배송의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경우에는 이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이 AI를 이용해서 이상 거래 금융 거래를 탐지하게 함으로써 수백 원 규모의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등의 또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동통신사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이동통신 3사 역시
특히 상담 업무에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서 30% 이상의 또 효율성을 높였고 그 외에도 또 막 굉장히 광범위한 그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망을 또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기 소비도 줄이고 하는 등의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AI는 뭐 기업의 시간 단축, 비용 절감, 또 안전성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곳에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점점 더 AI가 진흥화됨으로써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점점 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써 계속적으로 우리 기업도 AI의 잠재력을 그리고 가능성을 더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AI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좀 성공적으로 또 생태계도 조성하고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 4단계로 이루어진 핵심 요소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AI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실은 좀 이렇게 하나씩 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제 이해하려고 할 때에 뭐 3단계 또 많게는 5단계까지 나누는데 주로 이제 4단계의 어떤 분류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전략의 4단계는 사회 전반에 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AI가 미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이들 단계는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모두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단계는 인프라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흔히 많이 들으시는 GPU라고 하는 그런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GPU가 들어간 서버 그리고 이 GPU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와 정보를 저장하는 대용량의 스토리지 그리고 이를 또 서비스와 결합하고서 이렇게 일반 고객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 1단계 인프라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파운데이션과 모델입니다. 뭐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챗GPT나 뭐 또 구글의 제미니 이런 것들을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그 모델은 또 챗GPT 뭐 3.5, 4.0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위에서 이 같은 파운데이션과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과 자원을 구축하는 단계가 바로 2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인데 결국 이는 인프라와 앞서 말씀드린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합된 상태에서 이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를 각 서비스별로 가장 완벽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 AI 사용으로 뭐 효율성, 생산성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AI가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AI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어떤 안전성, 신뢰성, 책임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규범과 또 제도적인 방안까지도 마련하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 인프라 모델의 구축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이 모든 단계별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을 해서 굉장히 건강하고 또 활기찬 AI 생태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AI 전략 4단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AI 인프라 중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나 GPU 같은 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는 초거대 AI 모델 개발 및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내 이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의 현황과 또 과제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AI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핵심 엔진인 이제 GPU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GPU가 지금 우리가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초고속 네트워크, 그다음에 대용량 고속 스토리지,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이 효율적인 전력 및 냉각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고 이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또 고장 없이 안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초고대 또 AI 모델 학습의 추론에서 이제 GPU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GPU 같은 경우에 현재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약 한 2,000장 정도, 2,000개 또는 2,000장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민간까지 다 합하면 아마 한 10,000장 정도 있을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뭐 구글이나 또 메타 같은 빅테크와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올해만 해도 한 10,000장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규모로 좀 GPU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이제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GPU의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자체로 소브린 AI, 즉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하고 직접 운용하는 AI를 만드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AI 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AI 인재 수급 현황과 좀 더불어서 이 AI 인재들이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네. 세계 각국이 지금 AI 인재가 부족합니다. 그만큼 이 AI 기술 개발 산업, 연관 산업이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인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지난 한 뭐 10여 년 AI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AI를 전공한 인력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근데 문제는 이들 AI 인재들이 다 국내에서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거나 또는 그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중에서도 좀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 등의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좀 많다는 말씀, 즉 인재 유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인도와 이스라엘에 이어서 가장 많은 이공계 인력이 나가는 나라이고 AI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AI 인재 양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양성한 AI 인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국에서 AI를 연구한 또 공부한 인재들을 또 우리 국내로 불러들여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런 AI 인재들에게 좀 파격적인 그런 연봉이라든가 또는 그런 정주 여건을 좀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본적인 연봉이나 이런 문제 외에도 굉장히 AI에 대해서 뭐 다른 그 벤처 투자 창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몇 년 동안 꾸준히 자기네가 계획한 어떤 비전, 설정한 비전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AI 벤처에 대한 투자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또 우리가 정말 빠른 속도로 또 따라잡고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끝으로 대한민국의 AI 전망과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이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학습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또 투자도 집중적으로 하고 의사결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기술력과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에는 우리가 좀 늦었지만 그러나 빠른 속도로 쫓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파운데이션과 모델, 즉 한국형 LLM 또는 소브린 AI를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일정 얼마 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꼭 초거대 LLM과 같은 대규모 어느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현재 상황에 맞는 그리고 앞으로 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는 한국어라는 그 우리의 또 그 언어가 굉장히 또 뭐 한류를 통해서도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만 이 AI 시대에서도 굉장히 이게 우리 한국어를 쓰는 또 AI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린 건 특히 우리 이 AI 사용에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AI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니까 향후에 AI로 인한 위험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의 이 AI 이용과 확산에 있어서 좀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으로 해서 AI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글로벌 리더십도 좀 확보한다면 우리나라가 AI 발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우리나라 AI 기술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본격적인 추격에 나섰지만 선도국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먼 게 현실인데요. 특유의 저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국제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